자, 3프로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안녕을 하시죠?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기억된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사람은 사실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숫자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기획을 하고 있죠.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미식과 미술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어쩌면 그보다 훨씬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근에요, S&P 지수 등 미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까지 오르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시동을 건 AI 때문에 여러 반도체 기업들 또 플랫폼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주도하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요, 그 AI의 시대가 막 열릴 국면에서 어쩌면 우리 인류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AI와 경쟁해서 이겼던 분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바로 우리나라 바둑의 대표격인 이세돌 사범인데 여러분 이 바둑팬님들 바둑팬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초대 손님은 이세돌 사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AI 완전히 이렇게 붐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몇 년도죠? 알파고하고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니까 벌써 한 7, 8년 8년 된 정도 건데 빨리.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AI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이기셨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사실 AI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이세돌 구단이 진단 말이야? 그깟 컴퓨터한테? 뭐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지? 이런 생각도 든다. 예.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다시 들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컴퓨터에 꽤 진다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실제로 대국을 했지만 예. 저도 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제가 5판 중에 3판을 이기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돌이켜봐도 3번을 이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예. 3번을 이기는 어려웠겠지만 준비를 했다면 2번은 이기지 않았을까. 한 판을 이긴 게 아니라 준비가 부족해서 한 판뿐이 못 이긴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전혀 저의 예상에 빗나가는 대답이신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이겼던 게 좀 신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준비했더라면 한 번은 더. 인공지능이라는 것 조금 예. 조금 먼 미래에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렇게 근미래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알파고 이후로는 바둑 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느낄 때도 너무 그렇죠. 다가와 있구나. 네. 실제로 지금은 이미 뭐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조금 그나마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근데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전에 숫자 하나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3을 주셨네요. 여기 뭐 3프로TV라 그런 좀 맞아떨어졌는데 우연찮게. 일단 이름 자체도 뭔가 3, 2세 뭐 이렇게 할 때 뭔가 3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프로 기사 생활을 할 때 3단으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승단 대회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승단 대회를 참가해야만 단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지만은 굳이 우리가 승단 대회가 필요하냐? 그냥 대국이 많은데
거기를 바탕으로 뭔가를 하면 되지. 왜 승단대회를 하느냐. 그리고 또 꼭 제 생일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도 3월 달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3이 굉장히 친숙한 숫자가 그렇군요. 좀 맞았어요. 새돌이라는 이름은 아버님께서 바둑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었어요. 사실은 생전에. 근데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세 번째 아들. 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프로 기사가 있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여러 구단 국수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이세돌 구단 각인이 확실히 돼요. 이 이름은 진짜 프로 기사 다 그 느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특이한 이름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인이 돼요. 예. 제 이름을 한번 들으면 예. 뭐 잊어버리시질 않더라고요. 전혀. 예. 그래서 또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물어보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예. 되도록이면 아예 뭐 좀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좀 얼버무릴 때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너무 그렇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한번 사실 이름을 알려주면 사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 그렇죠. 제 이름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져 있는데 나중에는 단점보다는 나를 알리고 기억을 하는 게 좋은 이게 거죠.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예. 예. 한중일이 그 전 세계 바둑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99%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일본이 바둑의 예. 거의 종주국 같은 최고였죠. 그렇죠. 예, 압도적이었죠. 예. 예. 그래서 조치훈 구단 이런 분들도 조기 유학을 가서 거기서 기성이 예. 되고 본인방이 되고. 조은영 국수님도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셨고 네. 일본은 예술, 뭐 예와 도, 중국은 스포츠, 한국은 중간이었어요. 뭐 예술도 예와도 스포츠의 어느 지점. 그냥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둑은 뭐냐? 예술이냐? 스포츠냐?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서 바둑은 바둑이지. 약간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좀 그 당시에는 아직은 좀 올라오기 전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예술과 도, 예와 도를 추구하는 일본 바둑과 한국은 정말 좀 다른. 근데 그게 막 나쁘다는 건 지금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삼국의 어떤 바둑의 어떤 판세가 일단 일본은 많이 좀 그렇군요. 뒤쳐져 쇠락했군요. 있고 그렇죠. 쇠락을 했고요. 한국과 중국입니다. 음.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인데 뭐랄까요? 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두터운 층을 얘기할 때는 중국이죠. 네. 압도적입니다. 만약에 100대 100으로 붙는다? 한국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한 5대 5로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국이 잘하나요? 한국 해볼만 하고 오히려 한국을 잡고 특히 1인자는 한국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한국 축구가 중국 축구 그렇게 많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 공한증이 있다잖아요. 네. 더 심했죠. 더 심해요. 그 이창호 사원님의 1인자 시대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고 나온 것이 공동 연구였어요. 예. 바둑은 원래 공동 연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한 걸 왜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제가 열심히 생각해서 이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그걸 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원래는. 중국이 예. 그 이창호 구단을 이겨보려고 공동 연구를 그렇죠. 했나요? 그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엔 몰랐죠. 그게 양반일 줄. 정말 알파고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러겠네요. 예. 예. 이제 그게 알파고가 오픈 소스를 풀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게 무료로 풀려버렸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둑의 아주 그 토대를 흔들어 버린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약점도 있고 아니 뭐 인공지능에서 바둑이 신이냐, 바둑이 신이 봤을 때는 인공지능도 엉망이다, 그런 식으로 좀 무시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또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어떤 바둑에 진짜 최고의 경지에 올라도 이제 의미가 없겠군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만약에 경기를 한다, 시합을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뭐 9초 매세 막 100m를 달렸습니다만 자동차랑 경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 딱 그런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근데 제가 알파고 대국을 했고 뭐 중국에도 알파고 또 두 번째 대결을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났어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이 풀리거나 그러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풀리면서 공부를 그걸로 해요. 인공지능을 보면서 그러네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인공지능이 정답입니다. 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둑이 신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정답지입니다. 정답지를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에 남으실 것 같아요. 이 AI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텐데 AI를 이긴 인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거 외에는 뭐 AI에게 패한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AI 시대를 인간이 패배한 그런 시대를 알린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승리한 사람으로서 기억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사범님, 숫자 중에 이 숫자는 내가 한번 꼭 극복해보고 싶었다. 그런 숫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바둑 프로기사로서 바둑인으로서 이루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 실은 당연히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세계 최고가 되겠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가장 거의 대부분의 그런 프로 바둑 기사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래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명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단 한 판이라도 명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근데 명승부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명승부는 정말로 치고받고 이렇게 가는 건데 명국은 일단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아야 돼요. 예. 그래서 실수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실수는 없어야 됩니다. 네. 예, 둘이 다요. 두 기사가 모두 다. 그러면서 박빙으로 가면서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추구했던 나만의 바둑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승부는 있을지언정 명국은 저는 프로에서 그렇게 명국이라고 칭할 만한 바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명승부는 있었지만 예. 그리고 바둑을 둬서 명국을 남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걸 단 한 번의 그 명국. 어마어마한 걸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래에 우리가 생각했던 명국과 근래의 명국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목표였는데 그걸 이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인생 전체에서도 그 사람을 딱 기억하고 추억할 때 정말 멋진 사람이었지. 뭐 대단한 사람이냐 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 떠나서 그래도 멋진 사람이었지. 그게 좀 전체의 그런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군요. 예. 충분히 그러신 것 같고요. 또 사실 바둑인으로서야 사실 이제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십니다만 아직 인생의 바둑판에서는 한참 더 바둑을 두셔야 되니까 이세돌 사범의 명국은 인생에 관한 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이세돌 사범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